자, 그래서 관련해서 정치한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재판 없애기 돌격대. 정성호 밑에 꽂았다. 누구일까요? 일단 제가 오늘 낮에 전해드렸지만은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도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5개 형사 재판이 다 중단되는, 정말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북 송금 혐의 관련 재판이 연기가 돼서 이재명이 당선 전에 기소됐다. 그러면 이거 당선 전에 기소된 것은 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 안 됩니다. 소추라는 말이 그대로 그때 기소를 하는 게 소추죠. 어쨌든 이런 억지를 쓰면서 추후 지정 이런 형식으로 또 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송병훈, 여기는 지난번에 이 재판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추후 지정을 했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거 저는 둘러댄다고 봅니다. 겁먹어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재판부가 할 말입니까? 아니, 재판부는 그 혐의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다고 그 직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아주 이것보다 더 중한 완전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같은 것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은 국정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재판 안 하겠다. 부정선거로 예를 들면 당선된 사람을. 이거 논리를 확정시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법이나 이 재판부에서 이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 재판을 중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충성심을 가시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헌법 84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거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건지,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대해서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범들이 있죠. 공범들. 공범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 공범이 3사람입니다. 이재명하고 이화영하고 김성태죠. 그런데 이 김성태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우리도 재판 중단시켜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정진상도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만 쏙 빠져나가니까는 주범은 이재명인데 자기들이 이제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주범은 이재명인데 이재명 재판 안 받으니까 나도 재판 안 할래. 나도 재판 안 하도록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똑같이 이하영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 중단시켜달라고. 특히 이재명 쪽 변호인도 이하영의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이하영의 눈치를 봐야 되죠. 왜? 이하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다시 말을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재판 중단 못합니다. 재판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상황, 엄청난 상황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국제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그러니 이재명은 이화영까지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자기들이 헌법 84조 이 재판부가 무기력하게 진행 중인 재판도 지금 중단시키려고 하니까는 거기 이제 기세등등하게 변호인들이,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이거는 뭐 헌법 84조에 의해서 당연히 중단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문제는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이다. 1차 이화영 외국한 거래법 위반 사건이 선행된 것처럼 2차 선행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또 진행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5년 뒤에 재개될 사건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인이. 이 말이 뭐냐면은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법조인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이화영이 다른 재판에서 이 대북송금과 자기 뇌물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징역 7년 8개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지금 재판, 오늘 이재명 중단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딱 받으면은 이재명도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화영이 딱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은 이재명도 유죄인데 뭐 종범이 유죄면은 주범은 더 유죄죠. 형량이 더 높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계속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쳐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화영이 유죄를 받으면은 5년 뒤에 이제 자기들은 5년 뒤에 이제 재개된다. 이재명 재판이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도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재명만 빠지고 공범 재판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5년 후에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는 방어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이 재판도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사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도 기일 추가 지정을 요구를 했다. 김성태 전 회장 쪽도 방어권 행사 문제 등을 들며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재명도 재판하면 되죠. 이재명만 재판에서 빼버리고 공범들만 한다니까 공범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 전부 다 이 사건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작했다고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지금 집권자가 됐으니까 그럼 그 조작된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 조작은 검찰에서 조작을 한 거죠.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은. 그럼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주겠죠. 지금 이재명이 집권자인데 검찰에서 사건 조작했으면 법원에서 그걸 단호하게 딱 정리를 해주겠죠. 그럼 재판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재판 전부 다 무산시키면서 사건 조작했다. 이렇게 하니까는 공범들은 저번에 정진상도 그랬죠. 공범들은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남아있죠. 배상윤 KH 회장이 8월 달에 귀국한다는데 3년 동안 도피하다가 귀국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상관없다. 이런 진술을 한다고 그걸 이제 믿고 배상윤이 귀국을 하면은 특검을 다시 해야 된다. 대북 송금 특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 특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서 중단시켜버린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재판을 법정 밖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진실을 가리는 그 노력을 좀 국민의힘이 좀 정상화되면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역제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재판들이 속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각 재판부에 다 맡겨버렸죠. 5개 재판부. 맡겼는데 이 5개 재판부가 지금은 정권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겁을 먹고 전부 다 추후지정 중단시켜버렸지만은 재판부가 한 재판부가 담당하는 게 한 2, 3년 있으면 또 다른 교체가 되죠. 다른 판사들로 교체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5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처음에 겁먹어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다 중단시킨 이 사람들이 다른 재판부로 가고 새로운 판사들이 거기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 시점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고 또 다른 어떤 비리가 터지고 이러는 상황이 되면은
그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새로 들어오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 말 그대로 다 심리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개의 재판이 일단 다 중단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그 재판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그러면 5년 후까지 이게 재판이 중단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충분히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찰이 지금 뭐 검찰 해체를 하고 한다는데 검찰이 재판 중단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항고를 하고 이런 그 상황도 또 벌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임기가 5년 다 간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왜 계속 우파 정권만 탄핵이 되느냐? 좌파 정권도 잘못하면 탄핵을 해야죠. 국회 의석이 소수당이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파가 막 분열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탄핵 실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좌파 정당이 과반수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은 게 아니죠. 3분의 1을 넘은 게 아니지만은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나와서 두 번 다 탄핵이 됐습니다. 거꾸로의 상황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 이재명의 재판 중단이 중단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이제 언젠가는 이게 재개가 속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이제 털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전에 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안에 기소 조작 기소 검사가 다 기소를 조작했다 해서 TF를 만들어서 이거 뭐 검사들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소취소죠.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이 이 기소를 한 이 검찰을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거기에 정성호가 이야기를 했었죠. 정성호가 그때 이상한 궤변 같은 논리로 국민들이 뭐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이야기를 했죠. 국민들은 그때 이 출구조사에서 나왔듯이 64%가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재판은 별개라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죠. 그런데 어쨌든 정성호는 그것을 그런 궤변호를 가지고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후에 이재명이 정성호를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 친명 7인의 자장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합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은 윤호정이 갈 가능성이 높았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딱 지명을 합니다. 그 공소취소를 추진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정성호가 좀 약간 좀 삐딱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전에 드린 대로 오전에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끈해서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는 그때는 그 사건이 조작됐거나 잘못 기소를 했으면은 공소 취소가 당연하다. 이렇게 또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서 정성호 좀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오늘 돌격대를 한 사람 투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보도냐면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대통령실 행정관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내정을 했다. 자, 조상호라고 그 이재명의 변호사가 있었죠. 대장동 뿐이 아니고 유정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호는 바로 6월 4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짓됐죠. 한 달 남짓됐는데 그때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죠. 대장동 변호사들이 민정수석실에 막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조상호가 들어가서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 비서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이거 막 시작을 했는데 그 조상호를 빼내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내정을 했다. 한 달 남짓 만에 그냥 빼내가지고 조상호를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성호의 정책보좌관으로 내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관 정책보좌관이 뭐 상급이나 4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2급이죠. 그런데 오히려 직급을 이제 낮춰서 간 것 같은데 뭐 몇 급으로 갔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보통은 3급 내지 4급짜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 정성호가 공소취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 내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좀 미지근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밑에 돌격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상우를 꽂아 넣었다. 정성호를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재명에게 직보를 하면서 뭐 언론에서는 뭐 검찰 개혁을 뭐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 부분도 있겠죠. 이 장관 정책보좌관이니까는 그 정성호가 하는 일을 이 보좌를 하기보다는 좀 감시를 하는, 정성호가 좀 스타일이 유하니까는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그 미션을 가지고 장관 정책보좌관에 투입된 것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조상호는 아시다시피 그때 여러 방송에서 시사 패널에 그 좌파 패널로 활동을 하다가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다음에 방송도 다 끊기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걸 상당히 이렇게 뭐 돌격대 스타일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 조상호를 밀어넣었다.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공소취소 문제, 이재명 본인의 공소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재명을 방탄하는데 또 하나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는데 대통령실 간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부랴부랴 이동을 시켰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안정성, 국정 안정이나 이런 국정 운영의 안정 부분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의 방탄에 필요한 그런 인사가 지금 계속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장악을 하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고 이런 구도들, 그리고 법제처장으로도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의 인사나 이런 인적 구도 배치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이재명 방탄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